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4월 2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다가 이제 물러날 때가 된 문재인 대통령, 계속 연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5년 동안 했던 이런 자하자찬,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대통령 지위를 실컷 누리다가 물러나면서 일종의 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이 전국을 국정 운영을 제대로 그동안 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그 퇴임 순간까지 전국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대통령이 5년 동안 국정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신문의 일면 톱은 이겁니다. 금수완박, 민주당이 한밤 법사위 강행 처리.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이것을 법사위를 통과시켰고 밤 자정 좀 넘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열어서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5월 3일 문재인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표한다. 이 로드맵을 다시 그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금수완박, 여러 가지 그 법안 내용도 해석이 다르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그런 법안이면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출신 문재인이 영입한 양향자 의원이 이 민주당의 핵심 강경파 의원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지 않으면은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문재인 본인의 이 보신을 위한 셀프 보호를 위한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 법안이 지금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를 했고, 문재인 그제 인터뷰에서 계속 이 법안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이 법안이 잘된 법안이다. 이렇게 또 호평을 하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제는 또 JTBC, 손석희 씨와 특별대담 2부가 방송이 됐죠. 그제 1부가 방송이 돼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을 말을 했는데, 어제는 2부 방송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육면 톱입니다. 중앙일보는 JTBC와 같은 계열사죠. 새 정부 집무실 이전 영 마땅치 않아. 자, 윤석열 당선인이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 대해서 영 마땅치 않다. 추진 방식이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또 윤석열 당선인을 직접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자, 그 전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것은 당선인이 판단할 몫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마지막 물러나기 직전에 본인의 우호적인 손석희 씨와의 특별대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새 정부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 지금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3월 말까지 방 빼라, 5월 10일부터 업무 시작한다는 식의 일추진이 정말 위험하다. 추진 방식이 참 수긍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자,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안보 위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좀 어울리지 않죠. 자, 그것은 일단 제쳐놓더라도, 자, 조선일보는 오면에서 손석희와 대담 이틀째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조목조목 소개를 했습니다. 문재인, 윤석열 집무실 이전 마땅치 않다. 추진 방식 위험하다. 추진 방식도 위험하다. 이렇게 새로 들었을 정권의 대통령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거의 뒷담화를 하는 수준이죠. 지금까지 이런 입장을 내지 않다가 갑자기 이 국민에게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니 거의 뒷담화 수준입니다. 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잘 알지 못한 채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하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은 국정운영 경험자로서의 의무다.
말을 상당히 돌려가면서 하죠. 내가 국정 운영 경험을 했으니 여가부 폐지는 그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를 폐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정부를 운영해본 사람으로서 정부 조직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새 당선인이 하니까 입 닫고 가만히 있는다. 반대 의견을 밝히는 걸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내가 뭘 알아? 뭐 이런 것이죠. 이런 투입니다. 본인도 뭐 5년 동안 얼마나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그 국정 운영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선제 타격을 언급을 했죠. 도발할 경우 선제 타격하는 것은 국민 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저기 미사일을 쏠, 남한을 향해서 미사일을 쏠 조짐이 보이는데 가만히 넉넉히 앉아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선제 타격을 언급한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윤 당선인이 북한하고 상대해본,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통령답게 대통령의 모드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어제 손석희 씨와의 그 대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18년 4월에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도보다리 대화 둘이서 그 문재인, 김정은 둘이서 밀담을 나눈 도보다리 대화 내용이 도대체 뭔지 다들 궁금해했죠. 그 도보다리 대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들은 안전 때문에 그 핵에 매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만 보장이 된다면 얼마든지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본인의 안전을,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을 해주면 언제든지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들의 진정성에 대해 국제사회나 미국의 불신이 심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그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질문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2018년에 그 임기 초반에 이런 중요한 문제, 지금 이 북한 김정은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핵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임기 말에 물러나면서 우호적인 방송인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그때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후일담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정상적인 인수인계를 하려면은 그때 도보다리에서 나눴던 대화 같은 걸, 깊숙한 대화, 이것을 새로 국정 운영을 하고 김정은과 상대를 해야 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알려줘서 그때 김정은의 생각은 이렇더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 이것을 알려줘서 북한 핵을 억제를 하도록 만들고 이 국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5년 동안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의 의무죠. 그걸 지금 그런 절차는 전혀 갖지 않고 우호적인 방송인과 언론 그 인터뷰에서 대담해서 이것을 은근히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무슨 뭐 해고담처럼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지금은 이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고 저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이 열병식도 하고 또 어제는 선제 핵 공격 위협까지 한 상황입니다. 중앙일보는 이것을 일면 톱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선제 핵 공격 위협, 지금까지는 뭐 방어수단, 자위적 핵무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정권 교체기에. 남북 정상, 친서교환, 얼마 전에 두 사람이 문재인하고 친서교환을 했죠. 나흘 뒤에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열고 또 특히 이 핵, 김정은 위원장이 핵, 전쟁 방지에만 속박 안 된다. 방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이익 침탈 땐 언제든 핵을 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제 핵 공격을 위협하는 이 상황인데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새로 정부를 이끌어갈 윤석열 당선인과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그때 당시 김정은과 수차례 나눴던 대화들, 도보다리를 포함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알려주고 좀 자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방송에 나와서 새로운 대통령이 된 윤석열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께 방영됐죠. 이것은 어제 방영된 집무실 이전 마땅찮다. 이것은 어제 방영된 거고 JTBC가 그제 일부를 방영을 했는데 그 일부 방영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의 조국 씨에 대한 수사, 이것을 뭐 마치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식으로 그런 양식으로 풍기는 말을 막 했고, 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이 아이러니하다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수완박에 대해서 박병석 중재안이 잘된 합의다 이렇게 막 그 금수완박에 대해서 호평을 하기도 했고, 자 이렇게 되니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의 참모들이 어제 대대적으로 반격을 했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일단 다른 자리에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천에 갔는데 인천에서 특히 다른 문제,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아이러니하다거나 조국 수사가 어떻다거나 하는 이런 문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직접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지금 금수완박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지도 않고 이것을 자기 보신용을 겸해서 셀프 보호를 겸해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통과되도록 놔둘 것 같으니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직접 금수완박 부분에 대해서는 치받았습니다. 문재인을 치받았습니다. 이 한국일보 8면 기사 보시면은 문 대통령 검찰 정치야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했죠. 거기에서 윤척은 윤석열 주변이죠. 문재인 정부가 권력 사유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반격을 했는데, 이 여러 가지 반격, 어제 배현진 대변인,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반격을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코멘트가 소개가 됩니다. 이 신구 권력 불붙은 금수완박 갈등, 금수완박 논란에 거리뒀던 윤석열이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 준수다. 이렇게 해서 여권의 검찰 개혁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입장을 시사를 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금수완박 입법을 공개 지지하면서 문재인이 공개 지지하면서 금수완박 입법을 공개 지지하면서 금수완박에 반대하는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윤 사이에 선명한 전선이 그어졌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를 금수완박의 명분으로 제시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을 견제를 했다. 금수완박 논란에 거리를 뒀던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드디어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금수완박 논쟁에 뛰어들었다. 어제 인천 계양구 계양전통시장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계제가 아닌데 한창 금수완박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말입니다.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금수완박이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 해서 금수완박 법안의 위헌 프레임, 헌법 위반 프레임을 씌웠다. 자, 이렇게 한국일보가 해석을 하죠. 이 금수완박이 이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지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것이 이 법조계와 학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헌법주의자를 자처하는 윤석열 당선인이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문재인에게 했다는 말은 없지만 오늘 아침에 배현진 대변인이 이 브리핑을 하면서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이죠. 브리핑을 하면서 이것이 문재인을 향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퇴임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전까지 헌법 가치 수호에 관심을 가져달라. 헌법 가치 수호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것은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제대로 헌법을 좀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이 대통령의 첫째 임무다. 한 말은 곧 문재인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보충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배현진 대변인
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의 그 검찰 정치화 발언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 완전히 반박을 한 것이죠. 침묵은 양심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침묵은 양심의 문제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손석희 씨와 대담을 하면서 갑자기 한동훈 후보자를 그 직격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를 직격을 하면서 이 금수완박, 한동훈의 금수완박 발언은 위험하다. 이 한동훈 그 후보자가 이 금수완박 법안은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발언은 위험하다. 이렇게 하니 손석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이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국민들이 불편해지고 국민들이 해를 입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하니 그때 문재인이 한 말이 국민을 그렇게 함부로 편하게 들먹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막 공격을 했죠. 자, 그 공격하는 배경에는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받고 나서 일성이 검수완박은 야반도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야반도주다. 그러면서 5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벌여놨길래 야반도주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말이.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여러 가지 범법과 관련된 일들을 막 저질러 왔기 때문에 이 임기가 끝나려고 하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해서 꽁꽁 못하도록 묶어놓고 본인들은 다 튀려는 것 아니냐. 야반도주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따끔했겠죠. 뜨끔했겠죠. 뜨끔했기 때문에 갑자기 한동훈 후보자를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서로 격이 안 맞죠.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다음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현직 대통령이 다음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것은 뜨끔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고 이 한동훈이 그냥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한동훈이 다시 반박을 한 것이 이 검수완박에 침묵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윤당선인 척의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불가론에 또 한동훈도 힘을 보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하나 마지막까지 뭔가 지금 꼼수를 부리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임기가 이제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마지막에 이 석가탄신일이 있습니다. 5월 8일 날 석가탄신일 이런 명절 때 한 번씩 이렇게 사면을 하죠. 임기 이틀 남겨둔 석가탄신일에 사면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지금까지 이야기가 되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은근히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 여론 조작 김경수를 끼워넣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임기가 가까워지니 역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김경수에 대한 사면은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이명박을 끼워넣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끼워넣는 사면론 이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노골적이죠. 자, 중앙일보 기사 보시면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야기했다는 말인데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사면 때 MB도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 거꾸로죠. 그전에는 이 MB 사면할 때 김경수를 끼워넣을 거다 했는데 김경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고 MB도 끼워넣을 수 있다. 이런 탐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청와대가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것에 대비해 구체적 준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뭐 정경심까지 다 끼워넣네요. 다 끼워넣어서 MB, 뭐 이재용 여기서는 어차피 다음 정권에서 사면이 될 사람들이니 본인이 사면을 해주면서 본인이 신세를 진 마음의 빚이 있다. 그저께도 또 뭐 그 가족에게 대해서 뭐 마음이 아프다 어쩌고 했던 정경심 끼워놓고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선에서 이득을 보게 해준 이 김경수
김경수가 주죠. 끼워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몽땅 사면을 해주면서 본인이 보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끼워 넣는 그런 사면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흥미로운 이 기사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오면 하단에 놓은 기사인데, 이재명 지금 대선에서 패배하고 SNS 같은 것을 통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 접근 정치를 하고 있지만 좀 칩거 중인데, 이재명과 안철수가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자, 세계일보 분석기사고 정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 안철수. 대선 본선에서 같이 겨루다가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했죠. 그런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두 사람의 빅매치가 성사될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지금 6월 1일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죠. 이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등판설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출마론이 제기되는데 실제 이 대결의 성사가 되면은 빅매치가 되겠죠. 지금 이재명 주변에서는 아니 대선에서 1600만 표나 얻은 정치인이 지금 제도권 밖에 있으면 되겠느냐, 6일 지방선거 때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지방선거 때 이 공천을 받은 강력단체장 공천을 받은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내려놓죠. 그러면 거기에 보궐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6월 1일 날 4월 말까지 의원직을 다 내려놓으면 보궐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송영길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송영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직을 내놓으면 계양을에서 보선이 치러지고, 또 김은혜 지금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됐죠. 김은혜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면은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이 계양이나 성남 분당갑에서 이재명, 안철수 이 두 사람이 맞붙을 수 있다는 건데, 자, 이재명 쪽에서는 명분은 지금은 1600만 표를 얻었는데 그냥 제도권 밖에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 지금 검찰 수사권 박탈한다고 해도 4개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 수사를 정당 스카치를 벌일 수가 있습니다. 대장동이나 성남 FC 의혹이나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그냥 자연인 이재명으로 있으면은 방탄이 안 되죠.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은 불체포 특권이 생깁니다. 불체포 특권. 체포를 하려면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그리고 검찰에서 소환을 해도 나 저기 의정 활동에 바빠 이러면서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 그때 야당이 되니까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야당 국회의원을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셀프 보호용으로 국회의원 배지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에서 지금 이재명 출마설이 나오고, 안철수 출마설은 지금 국무총리도 안 한다고 했고, 지금 당의 전당대회도 아직 이준석이 지금 윤리위에서 성접대 파문으로 몰리고 있지만은 어쨌든 당대표 임기가 내년까지 남아있고, 그래서 안철수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것이 안철수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대선 주자급인데다가 윤석열 정부의 통합 내각 기조를 강조할 수 있어서 국회 국민의힘 공천으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 공천으로 출마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 당대표죠. 이준석이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합니다. 뭐냐면은 지금은 의석 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분당갑의 보선에 이길 수 있는 카드를 내보내야 한다. 안철수 본인이 출마 의지를 밝힌다면 당내에서 돕고 싶은 많은 분이 모여 돕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안철수의 분당갑 출마를 이끌어내려는 듯한 이준석 대표의 그런 심정이죠. 이준석과 안철수는 앙숙으로 소문나 있죠. 그런데 왜 이준석이 이렇게
하려고 할까? 뭐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소중하다, 어색 하나가 소중하다. 그 정도가 아니죠. 안철수는 국회의원을 할 때 노원병에서 했죠. 서울 노원병에서 했는데 이준석이 지역구가 노원병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노원병에서 그 본선에서 붙어서 안철수가 이준석에게 이긴 적이 있죠. 그래서 노원병을 본인이 이준석이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안철수를 밖으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정치의 그 행간 읽기 차원에서 이런 정치권에서 움직이는 이 말을 하는 것들, 이런 것을 해석을 해보면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